네, 저희가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15페이지. 이게 정보를 주는 책은 정말 이렇게 프롤로그도 중요하고 저희가 차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장에서 보시면 지금 구미 선진국에서 식생활 개선에 필사적이다라는 건 죽기 살기로 지금 매달리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놨는데 단백질의 섭취가 지나치면 암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단백질은요, 육류를 뜻하고 있습니다. 육류.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추가로 더 공부하면서 이것도 밑줄 그어놨는데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어요? 성인병의 연소화. 네. 요 성인병의 연소화라는 거, 성인병이 해인 연자, 적을 소자, 될 화자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성인병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죠.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걸리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게 그래서 성인이 돼서 걸린다고 해서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연소화 되었다라는 거 이미 50년 전부터 이 데이터가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도, 20대도 고혈압, 당뇨가 올 수 있다라는 무서운 사실이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미네랄, 비타민 부족을 초래하고 있고요. 미국인의 영양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미 농무성의 지적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또 비타민 미네랄 결핍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요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중요한데요. 저혈당증, 그다음에 가정 내 폭력. 네, 요것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비타민 C가 암 예방에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죠. 마그네슘은 심장병을 예방한다. 이것도 제가 이제 술 먹다가 돌연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셀레늄은 암과 심장병을 예방한다. 식품 첨가물은 필요악인가? 네, 필요악이죠. 그다음에 등교 거부증은 식품 첨가물의 희생자다.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 아이들은요, 학교 가기 싫다, 어린이집 가기 싫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더 추가로 공부한 책에서는, 성인들의, 출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핑계대고, 뭐, 반차 내고, 연차 내고,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성인들도요, 식품 첨가물의 희생에 노출되다 보니까, 출근하는 것에 대한 거부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2장, 지금 서양의학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성인병은 약이나 수술로 낫지 않는다. 대사증후군 말하고요. 전문가들은 왜 현대의학으로 성인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가. 암의 90%는 식사나 화학 물질이 원인이다. 또 나왔죠. 우리 오늘 오전에도 같이 공부했었죠. 화학 물질. 각 민족의 식생활과 성인병의 관계도 철저하게 조사하였다. 이게 미국인에 국한되어진 식생활 보고서가 아니고요. 각 민족, 종교, 성별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이제 연구를 했던 거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이렇게 또 보시면 동물성 지방의 섭취율이 높을수록 심장병이 되죠. 그다음에 단백질과 동맥경화의 인과관계, 그다음에 영양문제위원회는 콜레스테롤 양을 줄이라고 경고했고요. 동양인에게도 구미스텔의 뇌졸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뇌졸중, 뇌출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바른 식생활에 의한 암 예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지방의 과다 섭취는 결장암과 유방암을 유발한다. 네, 지나친 알코올이 암을 증가시키고요. 우리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식물섬유, 식이섬유가 결장암을 예방한다. 하이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맹장염도요. 식물섬유 부족으로 온다.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맹장염에 걸린다는 거고요. 버킷바스타가 지적한 섬유질과 비만의 관계. 그리고 비만할수록 단명하죠. 전문가들이 신뢰하고 있는 통계 자료들이 있고 비만자는 심장 발작으로 급사하는 율이 높다.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높죠. 마른 사람들도요. 체지방이 과다인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살이 찐 오래 사는 장수자는 거의 없죠. 그리고 미국, 영국의 중요 보험회사가 발표한 비만자의 위험도 이거 보세요. 50년 전에 보험회사는 뚱뚱하며 보험회사가 파산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06쪽 보시면 혈압 자동 측정기가 놓여져 있는 슈퍼마켓 50년 전에 미국은 슈퍼마다 정말
편하게, 프리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놔뒀어요. 왜냐면 이미 50년 전에 고혈압과 당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의 혁명적 치료식을 고안한 트루엘 박사의 가설에 대한 책, 이 부분도 되게 재미있고요. 섬유질이 부족하면 당뇨병을 격증시킨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당뇨병이 식사의 잘못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당뇨병 감소의 배경에는 항상 섬유질, 식이섬유의 증가가 있었고요. 격증하는 당뇨병의 원인을 지적한 박사님들도 계셨고, 저혈당증을 유발하는 성진국의 잘못된 식생활, 뭐죠? 시리얼 아침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조각 케이크나 크로와상 하나에 뭐 커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과일을 아침으로 먹는 것도 혈당 스파크를 튀게 하죠. 크롬이나 아연 등 미네랄 부족도 당뇨병 유발의 원인이다. 즉, 종합 미네랄, 종합 비타민은 아시죠? 비타민 A, B, C, D, E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걸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종합 미네랄이란 건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당연하고요. 칼슘, 마그네슘, 구리, 아연, 망간, 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네랄도 종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먹어야 당뇨병 유발을 줄여주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 밑에다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더블 X를 3개월 이상 드신 분들은요, 야채 과일 많이 안 당겨 하세요. 왜냐면 충분히 다 채워졌고요. 더블 X를 3개월 이상 드신 분들은요, 라면이나 인스턴트도 덜 찾게 돼요. 식생활이 바뀌어서. 지금 내가 라면이 먹고 싶다. 아니면 지금 내가 인스턴트가 먹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더블 X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거의 안 드셨다라는 반증입니다. 자, 제3장 구미화된 동양인의 식생활이 성인병을 증가시키고 있고 대한민국 무거워지고 있죠. 네, 그리고 17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하와이 이주자의 질병 유형이 말해주는 식생활과 질병과의 관계 이것도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일본에서 살 때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다 성인병에 걸려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식도환 간암, 전립선암 등 이렇게 두드러지게 증가하게 됐죠. 이상적인 식생활의 이면 어디인가. 그래서 영국 학자들은 왜 인공 영양알을 새 인종이라고 말하는가. 이거는 뭐냐면 저희 세대, 이게 5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 보고된, 보고서라고 했잖아요. 인공 영양알하는 거 뭐냐면 분유 먹고 태어난 새로운 인종. 저도 모유를 조금 먹고 분유를 먹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유를 먹고 자란 4, 50년, 지금 현재 4, 50대들 중에 분유 먹고 자란 사람들을 인공 영양아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이제 2세들, 자녀들 낳다 보니까 걔네들이 우리 어릴 때보다 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육류 단백질보다 대두 단백질이 내구력을 기른다. 그래서 고기 먹고 바다 수영을 하면요, 빨리 지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예를 들어서 바다 수영을 한다거나 마라톤을 하면 오히려 내구력, 지구력이 더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 이 챕터에 또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 경험자가 요절하는 원인은 영양 과다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6.25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세요. 6.25가 1950년도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4년이니까 74세 아유 죄송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 중에 식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못 먹었던 것들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영양 과다 증상들이 나타났고 식탐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릴 적에 형제 많은 집에서 자라신 분들이 식탐이 좀 많죠. 적어도 65%의 전분질이 필요한데 여기서 전분질은요. 통곡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통곡물을 말하고요. 보호대상 노인 인구가 서양의 3배가 되는 일본인들 이렇게 보시면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요. 의사들은요. 저혈당증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대요. 저혈당증은 탄수화물 중독을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아연 부족이 인공 미각을 부채질한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구리, 아연, 철, 망간 이런 것들을 정말 미량이지만 날마다 제대로 먹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입은 계속 자극적인 걸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단 것을 거부한 일본의 구니자키 현의 해녀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설탕을 먹고 사탕을 먹고 잠수를 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잠수를 오랫동안 못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생리 전 증후군이다, 막 이러면 막 단 거 당겨 하시잖아요. 그러면 먹을 때는 좋은데 생리 기간에 그러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봤더니 통상 생리 중에 드시고 싶은 거 드셨는데 감정 폭발 분노하시더라고요. 저혈당 증의 증상들이랑 다 연결되는 거고요. 일본 후생성도 나쁜 식생활에 눈을 뜨고 있었고요. 식생활 개선으로 무병장수할 수 있고요. 생활 방식과 장소와의 관계를 조사한 이런 박사팀들도 있었고, 값싼 동물성 지방이 많은 학교 급식. 그래서 미국은 요즘 다시 급식을 없애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학교 급식의 진심이죠, 요즘 다시. 그래서 식생활 개선이 되려면 무엇보다 이건 별표 쳐주세요. 어머니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식생활 알았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 여러분 이제 아셨기 때문에 빨리 고치셔야 하고요.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 증진과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종교적인 것도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몰몬교도라는 이단 교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오히려 있잖아요, 여러분. 좀 이타적인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곤도 박사의 장수하는 식사 처방. 식사 처방에 대해서 이제 이 다음 챕터부터 쭉 나와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곡물을 섞어서 먹는 게 좋다. 우리 잡곡밥 먹는 게 좋다는 거 알죠? 왜 완전 곡류를 먹어야 하는가? 이거는 완전 곡류라는 건 통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 충분히 먹어야 되고 일본의 물에는 미네랄이 부족하대요. 일본은 후지산에서 뭐 큰 산 그래봤자 후지산밖에 없고 섬이잖아요. 그래서 다 바다에서 이제 또 나온 물이고 계곡이나 골짜기가 많이 없어요. 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이 부족하죠. 화학 영농으로 재배된 야채에는 미네랄이 부족하다. 요것도 밑줄 한번 쫙 그어 보실까요? 네. 사람이나 원숭이 몸속에 있는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C를 꼭 먹어야 되죠. 근데 원숭이랑 사람 빼고는 동물들이 스스로 비타민C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속을 비우는 것. 이것도 단식이라고 적어 보시겠어요? 단식. 그리고 병을 고치는 방법이다. 가장 라이트한 가벼운 단식은 12시간에서 14시간이죠. 우리 같이 14시간. 네. 근데 가장 이상적인 단식은 16시간 단식이거든요. 단식은 신체 조직을 생물학적으로 정화시키는 단식 밑줄 긋고요. 생물학적으로 정화시키는 청소요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리셨는데 자꾸 뭘 드시면 안 되세요. 뭐냐면 우리 몸은 내 몸을 치료하기에도 지금 바쁜데 내가 먹은 수많은 음식들을 소화시키느라 얘가 세포 재생에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양을 공부했고 영양소를 공부해서 뭐 비타민C나 종합영양제를 드셨어요. 근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약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그 영양소는요,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다 쓰여버리고요. 지금 감기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 걸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쓰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 융해는 인위적으로 촉진될 수 있고요. 물만의 단식보다 여기 나와져 있죠. 생야채 과일즙이나 효소 단식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단백질 단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을 식사로 고치는 시대가 왔다. 이게 50년 전에 나온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같은 음식물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전분질이라는 건 여러분 통곡물을 말하는 거예요. 통곡물에 인슐린의 작용을 높이는 비결이 있다. 통곡물. 네. 그 다음에 놀라운 HFC 식사법의 치료 효과 해서 이 책에서는 이게 이제 약자로 풀어서 설명되진 않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제가 구글을 찾아봤고요. 오늘도 또 한 번 심심해서 찾아봤는데 챗 GPT에도 나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이팻 그다음에
로우 크랩이라고 해가지고서 저탄고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HFC 옆에 저탄고지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저탄은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고 좋은 기름을 먹는다는 거죠. 저탄고지. 여기서 고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밑줄 그어서요. 고지는 좋은 기름 뭐가 있어요? 네. 엑스트라. 네. 버전에 올리브유가 있죠. 그 올리브유. 다음에 네. 들기름. 좋은 들기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기름에 코코넛 오일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오메가3가 있습니다. 좋은 기름에는 오메가3, 올리브유, 들기름, 코코넛 오일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적당히 좀 드셔도 괜찮은데 마가린, 버터, 트랜스 지방, 뭐 식용유에 버무린 음식들 이런 것들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FC는 저탄고지 식사법은 환자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저희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스스로 식단을 여러분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거 해보셨죠? 재미있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LRC의 식사는 지방을 억제하는 것이 비결이었다라고 하는데, LRC 요것도 이제 챗 GPT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뭐냐면, 당뇨 식사법, 당뇨협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법이에요. 그리고 지방은 혈액의 점조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저해야 한다. 그쵸. 지방이 피 속에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삼겹살이나 오리고기 음식하고 나면 다 끈적끈적 굳어버리잖아요. 그런 게 우리 피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우리 피가 점점도를 높여 혈액순환이 저해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동물성이건 식물성이건 지방이 가다 섭취는 나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우리 피가 끈적끈적 이제 기름 젖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배웠죠. 기름은 기름으로 빼낸다. 그쵸? 바로 네, 오메가3를 잘 오메가3. 드셔야지, 네, 혈액의 점점도가 낮아집니다. 지금 의학계에는 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말기암 환자의 목숨을 비약적으로 연장시키는 메가비타민 요법, 요거 네,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만든 말이 아니고 이미 50년 전에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냥 지나갔네. 정신의학의 결함을 증언하였다. 정신적인 질병도 다 이 책에서는 50년 전에 보고서에 따르면 영양 문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분자 교정학 뭐 정말 요즘 사람들이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또 재미있고요. 지금 미국의 암 치료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미량 영양소라는 건요. 미량 비타민, 미량 미네랄로 한번 구분 지어서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영양제라고 하면 비타민까지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종합 비타민제, 종합 미네랄제. 우리는 이렇게 쪼개어서 생각하는 것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은 동맥경화가 적은 것은요, EPA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에스키모인들은 북극의 툰드라 지역에서 살잖아요. 신선한 야채, 과일, 채소가 없어요. 그들이 먹는 건요, 물개, 바다 표범에 쓸개, 간을 먹는데 거기에 고함량의 비타민 C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름을 추출해가지고요, 그들이 오메가3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풀도 못 먹고 야채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는 에스키모인들이 오메가3를 잘 섭취함으로 동맥경화가 없다라는 거죠. 당뇨병의 원인에는 비타민 B6, B6가 여러분 피리독신이죠. 당뇨병의 원인, 비타민 B군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 전조증이 있다. 그러시면 이스트비나 B 플러스를 좀 잘 드시면 좋아요. 머리카락과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법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감식할 때도 베토벤의 사망 원인이 몇 해 전에 밝혀졌는데 그의 그 머리카락에서 그 크리스탈 납 중독이 발견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성병 그 뭐죠? 그 있는데 갑자기 성병에 매도. 걸렸다라 매독에 걸렸다라는 게 베토벤의 머리카락에서 나왔죠. 공해와 성인병 시대의 건강을 지켜주는 위대한 미량 미네랄 셀레늄. 그다음에 비만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블로킹 해가지고요 별표. 비만은 여러분 영양 결핍이 원인이에요. 칼로리만 높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차례들을 쭉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구미 선진국에선 식생활 개선이 필사적이다라고 했고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영양의 균형해서 구미 선진국의 식사는 동물성 지방, 현재 대한민국의 식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동물성 단백질, 백설탕 등의 과잉 섭취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의 섭취 부족으로 말미암아 젊은 나이에 성인병에 걸려 죽음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영양문제위원뿐만 아니라 북유럽 3개국의 3개국 의학조사회의랑 캐나다,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의 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일치하고 있대요. 그 칼로리원이 되는 영양소는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죠. 빵 많이 먹죠. 초콜릿 먹죠. 뭐, 커피도 뭐, 라떼 커피 먹죠. 근데 이를 대사는 소화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필요한 미량 영양소는 부족된다. 우리가 이 책을 하기 전에 음식이 나다 책에서 보시면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칼로리를 태우는데, 번개탄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 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걔네들이 없으면 우리 몸이 연탄인데 절대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 내가 좀 많이 먹었어. 몸에 좀 붓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영양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살 빼고 싶으시면요. 더블 X를요, 두 세트를 드시면 돼요. 걔네가 내 몸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빨리빨리 태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블 X 12알 드시면 빨리 붓기가 가라앉고요.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섬유질이 부족한 영양의 불균형은 심근경색, 심장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심장이 굳어지는 걸 심근경색이라고 표현하고요. 암,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식사의 서구화 경향은 질병의 서구화로 이어져 동맥경화증도 동양인에게 많고요. 세소 동맥경화에서 서구인에게 많은 죽상 동맥경화로 이행되고 있다. 세소라는 건요. 이게 미세하게 그냥 조금씩 혈관이 막혀서 터지는 거 말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세소동맥경화 제가 찾아봤더니 눈이 충혈이 잘 돼서 눈에 핏발 잘 서시는 분 있죠. 예전에 저희 친정 식구 중에도 이렇게 눈에 핏발이 잘 터지는 게 식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또 다른 질병을 전담받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죽상동맥경화라는 건요. 혈관이 굵은 혈관 있죠. 네, 동맥, 정맥, 이제 동맥은 아니겠죠. 빠르게 흐르니까 정맥에 주로 죽상화가 되는데 죽처럼 이제 끈적끈적거리게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요. 서구인에게 많은 결장암도 늘고 있다. 결장암은 항문 끝에 잔변감이 있어서 그 배변이 나오지 못하고 항문에 이렇게 늘 잔변감처럼 남아있는 거기에서 독소가 부패되고 남아서 암세포를 만들고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결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좌욕이라고 적어 보실래요? 좌욕은요, 비대하고 다릅니다. 비대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요, 여러분, 항문이 찢어지고 항문 총공이 좀 일어나고요, 오히려 좀 비위생적이에요. 근데 좌욕이라는 건요, 따뜻한, 이게 깨끗한 대야를 이렇게 좀 소독하시고요, 따뜻한 물을 좀 받아서, 아니면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우리 아기 낳고 나면 하는 그런 좌욕 있죠? 이게 끓인 물 반절, 그 다음에 샤워기 물 이렇게 반절 해가지고 적당한 온도를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저는 이제 모래시계 이렇게 있는데 그게 3분 정도 이렇게 자욕을 이렇게 하면 왜 항문 주변의 근육의 긴장이 풀어져요. 이완된다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그러면 결장에 쌓여있던 변들이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상상이 되시죠? 근데 이거 나쁜 상상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욕을 하면 결장에 있는 이제 나오지 않던 잔변감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비대를 하시면요. 그냥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결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좌욕이다. 이거는 이제 많은 의사들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영양문제위원회 보고서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반세기 또는 1세기 전에 식생활 양식으로 돌아가려고 권유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100년 전 식사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미국인의 식사를 모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의 그 질병에 따라 걸려가고 있죠. 그리고 공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동물성 식품 섭취를 높이는 국민 식생활 개선책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면 대사 증후군 다 걸리시죠? 그래서 식품은 산업화되고 지식은 독점화되고 있죠.
식품은 산업화가 되어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식품에다가 장난질을 치고 있고요. 이런 지식 독점화, 요거 한번 밑줄 그어 보실래요? 여러분처럼요, 금요일 저녁에 피곤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받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그러한 질병에 덜 노출되죠. 지식은 독점화되어져 있고 저희끼리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정말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 개인은 그저 TV나 신문 잡지에서 광고하는 대로 건강 상식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서구 문명이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늪으로 우리는 향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상원 영양문제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웃들이 이러한 범한 가오를 되풀이, 여기서 이웃들이라는 건요, 서양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범한 가오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했고요. 현대인은 보이지 않는 설탕을 다량으로 섭취하고 있다. 뭐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시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단백질의 총량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되고 한번 밑줄 그어 보실래요? 네, 단백질의 총량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있죠. 우리 어릴 때 고기 여러분 몇 끼 드셨나요? 제 기억에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집에 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먹는 집은 아니었는데 주일날 저희는 오후에 아버지가 돼지 목살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구워 주셨는데 그것도 좀 많이 먹는 편에 속했거든요. 그리고 소고기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고. 근데 평소에는 늘 콩나물 무침, 콩나물국, 미역국, 시금치 나물, 숙주나물 저 이런 거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고기 없으면 밥 안 먹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2.3대 1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훨씬 많이 늘어났죠. 전분질이라는 건 통곡물을 말해요. 통곡물은 지방이 증가한 만큼 줄었죠. 까끌까끌한 음식 안 먹잖아요. 금세기 초에는 곡류, 야채, 과일 등으로 총칼로리의 40%를 섭취했는데 지금 같은 비율의 전분질이라도 설탕 소비가 증가하여 곡류나 야채 등으로 섭취했던 칼로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미국인들은 설탕으로 전체 칼로리 24%를 섭취하고 있죠. 콜라, 사이다, 주스 뭐 이런 것들. 이것은 총 전분질 44%의 절반을 넘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성인병을 증가시키는가? 당연히 건강, 이거 정말 맞아요. 건강 기하고 건강은 한데 영양소는 기하예요. 기하. 이제 이게 배가 고픈 상태라는 거죠. 지방이나 설탕을 줄이고 전분질을 증가시켜라. 전분질, 네, 통곡물을 증가시켜라. 이 말이고요. 총 칼로리 4분의 1을 설탕으로 충당하고 있는 통계 숫자를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량의 설탕을 먹고 있다. 그렇죠?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설탕. 여러분 시중에서 드시는 식빵 촉촉하고 담백하고 되게 맛있죠. 그러한 식빵도 다 설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호밀빵, 호밀식빵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식품산업의 행포이며 인간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좋은 예인 것이다. 설탕의 소비가 문명의 척도라고 하던 시대가 엊그제였는데 설탕의 소비가 죽음의 척도가 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라고 했고 오늘은 24쪽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